두 번째 원리 또는 이념은 민주시장 개방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통하고 공존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1차적인 과제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일단 소통이 되고 나면 또 공존하겠다는 그런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나면 그럼 그것으로 그것이 최종 궁극적인 목표냐?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보다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세계적 추세 속에서 지금 민주, 시장, 개방으로 보편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 이후의 통합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한이 보편적 가치와 제도의 방향으로 남북한이 함께 변화를 해가야 된다라는 이런 보편적 가치 확대를 우리가 이념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의 통합의 원리 내지는 이념은 통합 역량의 강화와 통합 자산의 확대입니다. 1차원에서 공존하고 소통을 증대한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하나의 세 번째 측면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통합을 할 경우에 통합의 역량이라든가 통합한 이후의 자산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존하고 소통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다가 남북이 동반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북한의 문화적 자산이나 사회적 자산이 더 축소되거나 붕괴돼서는 안 된다. 더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국가적으로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통일 한국의 국가적 자산 또는 사회문화적인 자산이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통합의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북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염두에 두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북한 지역의 지금 사회문화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 이후에 통합을 목표로 또 남북의 통합 이후에 사회문화적 자산을 확대시키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본다면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북한의 사회문화적 자산 또는 기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물론 통일 이후에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폐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합의 원리는 녹색평화의 제도화입니다. 통일 한국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과제를 지니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이것은 조금 더 미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원리 또 이념을 한번 구상해 본다면, 하나는 자연과의 공존, 또 친환경적인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가라는 문화 모델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평화로운 삶, 그런 사회발전 모델, 사람과의 평화라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 양자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질적으로 새로운 핵심 가치와 사회 제도를 통합시켜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그런 측면에서 녹색과 평화, 녹색 평화라는 것을 우리의 통합의 가치 또는 통합의 이념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녹색 가치라는 것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인간 존재 양식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사유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최근에 그 기후협약을 둘러싼 국제적 노력에서 보듯이 환경과 기술, 기후와 자원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 가치 모색은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평화의 문제도 역시 인류가 당면한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민족적,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폭력과 징후, 갈등을 관리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고, 민족주의, 종족 감정, 인종차별, 종교 갈등, 문화적 상대주의 등에 대한 문명론적 평화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녹색의 가치 또 평화의 지향이 새로운 마지막 네 번째 통합 4차원적 통합의 마지막 원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그 통합의 이념 또는 방향, 원리를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시간 관계상 제목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을 지향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이 필요한데 다원적 문화융합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야 될 것이고 이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이 민족주의적인 정체성과 또 국제주의 이 문제를 우리가 북한과 더불어서 풀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융합, 북한의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문화를 어떻게 융합해낼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될 테고요. 또 교류를 통한 소통, 연대 증진, 소통과 연대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술 분야 측면에서의 교류,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시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의 사회정책, 이것은 보편가치의 증대, 또 보편가치 확대를 위해서 시민적 가치 또는 인권 존중의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율적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국가 주변국가의 한민족들과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될 것이고요. 또 북한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주의 감성, 그다음에 주체상 성분정치 이런 측면도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또 토론하면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또 보편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인권과 인도주의 정책, 인권 정책 그리고 인도주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테고요. 세 번째,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문화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삶의 질과 문화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북한의 특히 사회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고 개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너무 북한을 무시한다 그럴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개발되고 또 발전시켜왔던 것 중에 통일 한국 통합 사회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집단주의 가치에 대해서도 무조건 집체주의다 비판할 게 아니고 공동체주의로 환원될 수 있는 측면이 없는가. 너무 한국 사회가 지금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또 북한의 복지제도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제도상으로 사회주의 측면에서 복지제도가 사실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지금 복지 문제, 무상복지 문제라는 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복지제도 자체만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본다거나 또 교육 시스템 같은 것도요. 아마 교육 시스템도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한국의 교육과 북한의 교육을 비교해볼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은 상당히 부실하지만 교육의 방향이나 원칙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렇게 살아있고 또 특히 교사들의 헌신성 같은 거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세계화 교육이나 영어 교육이라든가 역사 교육, 자본주의 교육, 시장 경제 교육, 경영 이런 부분 많이 낙후되고 떨어지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완하면서 통일 한국의 통합적 자산을 활용할 부분들은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문화적 자산 활용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은 개발 지원을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평화의 가치를 정책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녹색 평화를 일상화시키고 또 제도화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 생태적 삶의 양식을 강조하고 또 사람의 평화와 일상생활의 녹색화를 향하는 정책들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녹색 평화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제도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한국이 사회통합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공존소통의 증진, 보편가치 확대, 통합 역량의 강화 및 통합자산의 확대,
녹색 평화 일상화 제도화라는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통일을 한반도형 평화라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의 사회적 비전을 현실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이념 갈등을 21세기형 평화와 통합의 가치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남북 주민을 통합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인류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주는 기묘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회통합의 원리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DMZ를 생태평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한반도를 세계적 녹색평화의 상징으로 발전시킨다든가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가족가치로 결합함으로써 통일한국을 녹색과 평화, 휴머니즘의 보편가치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은 결국 한반도의 통합 원칙이 세계적 보편 담론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끊임없이 인류의 문제로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갈등하는 한국적 현실에만 두지 말고 세계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통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또 사람 안에 있는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한류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듯이 통일을 계기로 공존 소통, 민주시장 개방, 녹색 평화의 가치를 한반도형 평화와 통합의 모델로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한류를 창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